자, 다음 주에 삼성전자 얼마 전에 이제 깐부치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용하고 젠슨왕하고 만나가지고 대대적인 젠슨왕이 어차피 이제 AI 쪽이니까 AI 반도체 협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 13일 날 잘 들어요. 이 13일 날 이재용 회장하고 그 다음에 벤츠 회장하고 미팅이 있어요. 미팅이 있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재용 회장하고 벤츠가 미팅을 하는데 사실 그 삼성하고 벤츠는 그렇게 연결고리가 많지 않아요. 세계적인 명차 아닙니까? 벤츠 같은 경우는 메르세데스 벤츠, 우리 마이바흐를 갖고 있는 벤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차 독일 3사 중에서도 가장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또 벤츠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재용하고 벤츠하고 왜 만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벤츠 CEO를 직접 만납니다. 우리 저 칼레니우스 회장이죠. 벤츠 회장이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될 때 지금 요렇게 봐야 됩니다. 이 삼성이 저번에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가 한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삼성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비중을 일부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만이 끄는 자동차 전장 사업, 그쪽의 협력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만, 오디오 하만이 이끄는 삼성이 이제 인수한 하만을 통해서 또 오디오 부분 자동차 전장 사업, 왜냐하면 벤츠가 어차피 자동차 회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구석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뭐냐면 최주선 삼성 SDI 회장, 삼성 SDI죠. 우리 배터리 SDI 얘기하는 하는 겁니다. SDI 사장이 여기 동석을 해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사장도 동석을 할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주선 SDI 사장이 동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걔가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이 지금 이청인가? 이청 사장도 동석을 할 거예요. 이것은 삼성이 이제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니까 이 협의도 있겠지만, 얘들이 동석을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우리 전장 쪽에 삼성 디스플레이 OLED를 장착을 해 주십시오 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란 얘기죠. 요렇게 우리가 가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아주 먼 옛날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7 시리즈를 제가 끌고 다닐 때 보면 삼성 갤럭시 노트 그게 뒤쪽에 이제 장착이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돼 있고 그랬다고. 이제 이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화면, 우리 벤츠 같은 경우는 앞에 화면을 엄청나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디스플레이. 근데 그것은 우리하고 주식시장에 별로 관련성이 사실 좀 연계성이 좀 적죠. 근데 최주선 SDI 사장이 동석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SDI 사장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 SDI가 주로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삼성 SDI가 BMW하고 지금 독일 3사 하면은 벤츠, BMW, 그 다음에 아우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유율 순서,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 순서로 해서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차를 가장 빨리 만든 회사가 벤츠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내연기관차를 만든 회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MW는 이제 항공기 엔진 하다가 1940년대인가 이게 만든 거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근데 여하튼 간에 이제 항공기 엔진을 만들다 보니까 엔진 성능을 아주 좋은 거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제 스포티한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강화시켜가지고 좀 드라이빙 할 때 좀 느낌이 좀 있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여하튼간에 요게 이 SDI가 지금 납품하는 회사가 BMW하고 아우디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벤츠에는 지금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벤츠에는 원통형 지금 LG 엔솔이 뚫었고 SK 온도 들어갔는데 정작 SDI는 지금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BMW 아우디가 있는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SDI가 좀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 전고체 배터리 내지는 이게 ESS 삼성 SDI가 이제 ESS를 지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쪽 내지는 이제 아무래도 ESS보다는 얘들은 이제 전기차 EV 자동차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기차용 저기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전고체는 무조건 벤츠도 삼성 SDI를 좀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좀 장착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이것을 미국에 판매하는 용도로 SDI를 장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그거 말고 지금 현재 뭐 SDI는 이제 삼원기 배터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약간 처진 그런 모습이 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과연 얘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볼 때는 SDI 것을 미국 내에 생산하는 그 판매하는 용도는 SDI 것을 좀 장착을 한다든지 뭐죠. 전고체는 이제 이 나중에 협력 근데 이제 아직 시기가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구두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갖다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미국에 판매하는 용도의 이 프리미엄 차에 주로 들어가지 않겠나. 지금 벤츠의 원통형 배터리 요건 지금 LG 엔솔이 그 대규모 수주를 해놓은 게 있어요. 원통형으로 해서. 근데 이제 SDI는 아직 접점이 없기 때문에 이참을 활용해서 지금 좀 뭔가 구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삼성하고 지금 현재 벤츠하고 연결고리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 연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청 사장이 참석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최주선 SDI 사장은 참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전혀 지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벤츠하고 BMW하고 잘 들어요. BMW하고 미국의 회사 전고체 전액을 만드는 미국 회사하고 삼성 SDI고 3자 공조로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거기서 테스트도 다 해보고 다 하려고 지들이 해먹으려고 하니까 벤츠가 약간의, 왜냐면 독일 내에서는 벤츠가 BMW가 가장 큰 경쟁사.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차가 자동차 되게 이제 소나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걔들은 벤츠 E클래스 이런 것들이 그 택시가 다 벤츠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이제 그 SDI 쪽으로는 이제 전고체 협의 말고도 플러스 알파에 뭔가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BMW에 좀 이렇게 되면 전고체 협력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결국엔 중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도요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하고 협력하고 하는 도요타 자동차 자체가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기 좀 힘들고, 그러면 중국 업체 해야 되는 중국 업체 걸 장착했을 때 또 미국에 들어갈 때 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SDI를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은 미래의 일이란 말이죠. 앞으로 2년 후의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좀 플러스 알파에 요게 좀
이게 이제 초도 계약 관계에 좀 나오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하만을 비롯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디스플레이, 뭐 이쪽은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번에 SDI가 여기에 이제 벤츠하고 연결고리의 계약 성사가 되는, 아예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SDI에는 여지껏 한 번도 없었고, 벤츠하고 연결고리가 아예 없어요. 근데 독일 3사 중에서 이게 딱 SDI가 잘하는 거 지금 전고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떡고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미래비전,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리 이제 삼성 SDI 제품이 유일하게 우리나라 쪽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제네시스 GV90 최고급 프리미엄 자동차 SUV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도 그 일부 사양에서 고급 모델 형태의 바로 S클래스나 그 다음에 S클래스 이제 SUV 버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구도로 지금 좀 잡아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아우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우디의 계열사인 이제 대중차를 만드는 곳이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은 LG 엔솔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다 해먹었는데 이제 중국이 자꾸 이제 LFP 배터리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폭스바겐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싼 마이로 좀 아우디에 비해서는 브랜드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침투를 해가는 그런 형태가 좀 있긴 해요. 근데 벤츠는 벤츠 나름대로 LFP 배터리 너무 장착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구도가 고급차의 가치가 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최고급차는 SDI, 그 다음에 향후에 전고체 협력, 요렇게 가기 위해서 SDI 최주선이가 같이 만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잘 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래 만약에 이제 그게 제 예상대로 될 거라고 나는 좀 판단하는 대목이 좀 있어요. 사실 이 구도가 자체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서 뭔가 떡고물이 나올 수 있다. 우리 젠슨항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좀 떡고물을 주니까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그 SDI가 요번에 이제 테슬라 거 한 3조짜리 ESS 수주 지금 성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지금 벤츠 것도 이렇게 새로 거래 관계를 물꼬를 트게 되면은 SDI도 상당히 앞으로 이제 점점 전도 유망이, 어차피 전고체에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도 유망한 그런 형태가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무드, 그런 것을 좀 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13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르세데스 벤츠 그 회장이 지금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이재용 회장을 같이 만나는 그런 구조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바이든 때문에 대만이 수혜를 많이 받았다면 너무 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잘 들어요. 바이든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AI 반도체 막 저거 하면서 뭘 했냐면 TSMC가 덕을 많이 봤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다 해가지고 가장 큰 수혜는 중국 견제 장치로 해가지고 TSMC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이제 현대차가 좀 죽쓰고 있다, 포스코가 죽쓰고 있다, 이런 거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이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나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미국 내에 있는 회사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당연히 수혜받, 지금도 수혜를 받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우리 마누가 결국에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ESS 전기차는 보조금 자체를 없앴지만 중국 견제용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래저래 오히려 수혜를 받는 그런 구석을 만들어줬다. 트럼프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막 그거 트럼프가 짱구긴 짱구죠. 근데 그것이 한 쿠션을 돌리고 보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수혜를 받은, 미국 내의 업체들이 제일 수혜를 받겠죠. 지들끼리 잘 살자, 보호무역, 강력한 보호무역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꼽살을 끼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석이 가장 많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수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뭐 어쩌고 좀 하고 많이 오르면 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그 이면에 한 번 더 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애들도 수혜를 받겠지. 근데 테슬라의 영향,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 하이닉스가 쳐 올라가고 그거하고는 좀 급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벤츠가 이거 했을 때 세계 시총 1위 젠슨왕하고 약발이 없죠. 그러나 SDI는 약발을 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수가 조정받는 과정에도 이제 쉬어가는 그런 코너들이 좀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되면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종목이 SDI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DI 가는 길에 SDI 최대 납품처인 에코프로 이렇게 매칭이 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LFP 배터리는 결국에는 LNF과 갖다 쓸 겁니다. 삼성 SDI는 그런 구조가 또 되겠지만 궁극의 목표 지향점은 삼성 SDI 에코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황화물질은 이수 스페셜티, 만약에 전고체 여러 라인을 찍어보면 이제 이런 어떤 구조를 알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내가 어떨 때 어떤 뭘 사면 딱 되겠다, 이런 것이 딱 가닥이 나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성그룹하고 이재용하고 그 다음에 벤치 회장이 다시 한번 미팅을 하면서 좋은 떡고물이 분명히 나오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하시고요.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는 이제나 저제나가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제야 최고수 전문가들이 여기에 싹 다 모여 있으니까 잘하는 전문가, 주식 코인을 잘하는 전문가들만 여기다 싹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수익이 잘 날 수밖에 없어요. 급등주를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 싹 다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챙겨주는 것이 바로 오르고 채팅앱이 되겠습니다. 왕초보 주린이들도 그대로 따라해 보니까 너무 쉽고 폭발적인 폭풍 수익이 나가죠. 난리가 나버린 곳 오르고 채팅앱. 반토막계도 플러스로 너무나 쉽게 만들어져 가지고 개미들의 파라다이스가 된 것인데,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일단은 이 오르고 정보, 전문가 정보를 이용해 보니까 너무 쉽고 수익도 압도적이니까 뭐 다른 것을 CC에서 이용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르고 차트에 이용한 사람들이 계좌가 200% 나올 때 다른 데 이용하니까 30%밖에 안 나더라. 그럼 누가 50%밖에 안 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이용하겠어요? 200%짜리 이용하지, 누가 저거 뭐 20% 30%짜리 그 밋밋해가지고 뜨뜻미지근해갖고 이용하겠습니까? 딱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100% 무료로 리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은 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이거 뭐 이용하려면 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용 안 하면 여러분 무조건 손해죠. 이 사람들은 먼저 사가지고 딱 쓸만한 종목 손치미에 들어가 버렸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참 오른 다음에 그때서 이제 뭐 살라고 하고 쫙 급등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 대바닥에 사가지고 누구는 뭐 삼성전자로도 따블을 먹었다, 하이닉스는 200%의 수익을 거의 먹었다, 뭐 이러고 있는 판인데 저 꼭대기에서 이제 조정받으니까 5% 10% 조정받아 이때서 이제 사가지고 뭘 얼마나 먹겠다고
꼭대기에 물려가지고 이게 또 좀 빠져버렸는데 삼성전자 어제 샀는데 좀 오늘 가는 차가 다 다시 좀 마이너스 가는데 괜찮을까 이런 소리 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매매.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나올 때 내일 설치를 하시고 간단하게 무료용 가입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공개 채팅 있죠. 요걸 눌러보면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어요. 각각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어요. 천재투자 무료 종목 추천방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리딩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무료가 안 써 있으니까 이거 무료방이 아닌지 아는데 여기 무료방이면 여기는 하나 의무적으로 입장하시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돌아가면서 하니까 전문가들 누가 잘하는지 딱 항상 늘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 전문가들 무료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입장하시고 코인 하시는 분도 있으면 코인 전문가 2명 있으니까 같이 입장을 하시고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투자 성향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투자 성향이 잘 맞겠다 하는 전문가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쭉 입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로 따라할 필요는 없고 며칠 지켜보면 이 전문가 너무 잘한다 이런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따라할 만하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자마자 막 따라할 필요는 없고 또 좀 눈팅 좀 하란 말이에요. 눈팅.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하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천재투자TV도 구독자 늘리려고 이렇게 오르고 무료방 다 퍼주는 거거든요.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내용이 좀 의미가 있다. 이 사람 방송 들어보니까 이게 참 논리적이고 진짜 그렇게 또 수익이 잘 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오늘도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보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500% 수익 넘어갔고요. APR 400%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400% 수익이 나고 한 차례 팔았습니다. 왜냐면 또 가긴 할 텐데 약간 가격 기간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매도를 시켰어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시어스테크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지금 끌고 지금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APR 여러분들 요 자리에서 매수해가 쭉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많이는 빠지진 않겠지만 한 차례 차익 실현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제 좀 가격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실적 좋은 놈은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참고로. 그러나 한번 끊어주는 게 좋다. 그럴 때는 끊어주는 겁니다. 챙겨야 내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르고 무료방 꼭 입장하세요. 화이팅입니다.